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은 언뜻 보기엔 다른 미니멀리즘을 소개하는 책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앞부분은 사실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뒷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미니멀리즘이 단순히 집안의 물건을 최소로 줄이고 돈을 아끼고 이 수준이 아니라 삶의 방식, 인생의 모든 부분에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덜 중요한 것은 지워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소비 생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돈을 몽땅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니멀리즘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다.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돈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잊어라.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소비를 줄이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은 광고에 노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온라인을 돌아다닐 때 접하는 광고의 양을 줄인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를 하는 설정 자체를 깔아놓은 앱에서 광고가 나오는 설정 자체를 지우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광고가 여러분의 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면 그 웹사이트 방문을 잠시 쉬어라. 현재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SNS 인플루언서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품을 공유하는 사람을 언팔로우해야 한다. 예산과 개인의 가치관이 허락한다면 유튜브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미디어 소비를 전체적으로 줄이고 광고가 없는 책을 더 많이 읽는다. 이런 방법들이 광고에 노출되는 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옷장에 있는 옷을 구매할 때 1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옷을 구매하나요? 옷장을 매우 간소하게 유지하며 맞춤새와 품질 그리고 개인의 미적 취향면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생각되는 옷만 소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 물건을 살지 말지를 고민할 때 새 옷을 살 경우 옷장 평균이 10점으로 유지될까 아니면 평균이 떨어질까를 생각해보고 옷장 평균 점수가 10점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꼭 필요한 옷만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내 옷장의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양보다는 질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난생 처음 홀로 떠나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신발을 사주려고 고급 백화점에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고른 신발이 편안함과 맵시가 완벽하게 조합을 이루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평판을 받는 브랜드의 신발이었는데 신발 바닥에 붙어있는 가격을 보고 많이 놀랐었대요. 평소에 구입하던 신발보다 훨씬 큰 액수였대요. 할머니는 믿음직한 신발, 내 마음에 쏙 든 신발 하나 없이 유럽에 보낼 수 없다고 고집하시며 그 신발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쇼핑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대요. 구매하는 양을 조금씩 줄이는 대신 내 마음에 드는 것, 즉 오래 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물건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번을 빨면 금세 해질 셔츠 3벌을 재고 정리 세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좋아할 만한 잘 만든 옷 한 벌을 가지는 게 낫고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며 유독물질이 없다고 확인된 화장품을 구입하는 게 낫습니다. 사용 후기가 평범하고 몇 달 지나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블렌더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은 더 많겠지만 최고의 평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림의 고수인 친구가 추천하는 블렌더를 구입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불문하고 항상 최고급을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가치관에 어울리는 구매라면 양보다는 질에 끌리는 경우가 평소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돈을 절약하고 낭비를 줄이며 정신적인 공간을 선물해 줍니다. 소비할 때 의도에 따른 기준으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삶의 한 영역에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상품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기가 무척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는 돈을 쓰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직장 동료가 당신의 재정 상태를 오해하는 것도 감당을 해야 하고, 사는 곳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신도시에 살 때 본인은 오래된 동네에 산다고 해도 창피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대요. 어떤 매장이나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자신을 보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자기는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놀랐었대요. 보통 우리들은 꾸미고 백화점을 갔을 때 왠지 대접받는 느낌이 나고, 화장을 하지 않고 급하게 대충 걸친 옷을 입고 백화점을 갔을 때는 왠지 본인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는데, 이분은 그 이유를 묻자 만족과 내면에서 나오는 조화로움을 실감할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가치관에 어울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인식 따위는 쉽게 뒷전으로 밀어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강의에서 한 학생이 요즘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은 지금 바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번만 기다려보라고. 지금은 바쁜 것에 맛만 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속으로 이분이 교수님의 말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 성인기로 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대요. 예전 대학생 때는 자기 자신에게만 시간을 쓰는 일이 많았는데 성인이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처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는 돕고 싶은 친구와 가족, 봉사하고 싶은 교회와 학교, 그 밖의 단체가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야 할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아이의 물리적, 정신적 욕구까지 챙겨야 하니까요. 조금씩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충족시켜야 할 욕구도 많아지고요. 수십 년을 이런 식으로 살다가 문득 주위를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야 할 일을 끝냈는지 확인하며 너무 애쓴 나머지 이제 내 시간이 진짜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껏 자신의 시간을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지금껏 자신의 시간을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나누어 주었다면 이제 자신의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마법의 단어는 아니오입니다. 아무리 여러 번 해봤어도 아니오라고 말할 때면 여전히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는 사람들을 돕고 팀 플레이어가 되고 대의 명분에 기여하고, 그리고 솔직히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보다 내 본질에 충실하고 싶다는 소망이 더 강렬해진다. 나는 내게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삶을 살고 싶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오라는 사실을 알면서 예라고 말했던 때를 모두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은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오라고 답해야 하는데 예라고 말할 때 느끼는 불협화음이 결국 솔직한 아니오보다 훨씬 더 불편하다는 점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무척 노력한대요. 즉,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나른한 오후, 내 관심을 끄는 창의적인 일, 그리고 한가족으로서 탐구하는 주말에 예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곁에 살고 있을 때 느끼는 평화와 조화에 대한 예입니다. 더 크고 대단한 예인 것입니다. 에센셜리즘의 저자 그렉 매커우는 딱 한 번만 자신에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한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파워아워를 만들어라. 일명 하나로 묶기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치과 진료 예약, 국세청에 전화하기, 메일 처리하기, 아이들 학원 알아보기, 받은 편지함 정리하기 등 항상 뒤로 미루는 임무에 특히 유용합니다. 1시간 동안 타이머를 맞추고 그 파워아웃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는지 지켜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소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성가신 임무를 다 처리하면 홀가분하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가령 2000자의 에세이를 써야 한다고 하면 당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에 관한 에세이지만 시작하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요구되는 일에 적합한 마음 상태로 들어가려면 상당한 의지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과 진료를 예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자 확실히 매우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되뇌인데요. 이것이 파워아워가 매우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해야 할 일 가운데 사소한 일이 방해 요소로 떠오르면 파워아워를 이용해 일을 처리하고 그것이 차지하는 정신적 공간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당장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다음번 파워아워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미니멀리즘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무심코 방해 요소에 넘어갔다는 느낌이 들면 의식적으로 멈춰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우선시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내 시간을 투자해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라고 합니다. 방해 요소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1년이 지나면 이것이 중요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 예를 들면 아이의 과학 과제, 몸무게를 2kg은 더 빼야 한다는 집착, 적절한 흰색 페인트를 선택하기 위한 고민,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1년이 지나면 단 1초도 더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연연해야 하는 내 모습을 깨달았을 때 이 질문을 떠올리면 그 문제에 시간과 주의를 쏟을 가치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집착을 버리고 내 가치관이나 비전에 더 어울리는 무언가를 향해 에너지를 조정해야 합니다. 저자는 일기장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1년이 넘도록 곱씹고 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늘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면 자신에게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믿어보라고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접으면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년 전에 공감이 가는 메시지를 올리는 한 여성을 팔로우했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꿈을 위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발전했고 그녀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어떤 것의 방해도 허용하지 말아라는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녀를 팔로우에서 취소하는 것은 영화를 중간쯤 보다가 많은 것 같이 느껴졌대요. 그녀의 결말이 너무 궁금했대요. 그러다 문득 이분이 본인과 그녀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대요. 내가 입은 트레이닝 바지와 그녀가 입은 명품 청바지를 비교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팔로우를 끊으셨대요. 그녀의 결과물은 있고 본인의 결과물에 다시 초점을 맞추었대요. 인플루언서와 나의 관계처럼 온라인 관계는 오프라인에서 맺는 관계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 팔로잉 리스트를 확인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그들의 메시지가 삶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나 비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아라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흔쾌히 수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부탁해줘서 고맙습니다.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에 일치하는 부탁인지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당신의 임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스트셀러 저자 밥 고프가 던진 질문이라고 합니다. 밥 고프는 마지막 순간에 곁에 남을 만한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8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20명도 아닌 50명도 아닌 페이스북 친구 800명도 아니고 8명이요. 당신의 8명은 누구인가요? 잠시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인간관계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임종을 맞기에는 나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나의 이 8명은 내가 영원히 아끼고 신경 쓰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해서 이 책은 쓸모없는 것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미니멀리스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